우치다 다츠루의 생애와 업적. 우치다 다츠루, 1950년 9월 30일은 일본의 프랑스 문학자, 사상가, 무도가, 에세이스트로 현대 일본을 대표하는 공공지식인 중 한 명이다. 고베여 학원 대학 명예교수이자 무도와 철학을 위한 학숙 가이프칸 관장으로 프랑스 현대사상, 특히 에마니엘 레비나스 연구의 권위자이면서도 무도론, 교육론, 영화론, 일본 문화론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의 대표작 일본 변경론은 신서대상을 수상하며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사가판 유대문화론으로는 고바야시 히데오상을 수상했다. 합기도 7단, 거합도 3단, 장도 3단의 무도가이기도 한 그는 신체성과 사상을 통합하는 독특한 사유를 전개하며 블로그 우치다 다츠루의 연구실을 통해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1. 초기 생애와 학문적 형성. 도쿄에서의 성장과 학생운동. 우치다 다츠루는 1950년 9월 30일 도쿄도 오타고 시모마루코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일본 근대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부친 쪽 조모의 사촌의 참모본부 작전과장이자 육군 대신 비서관으로 도조 히데키의 측근이었던 하토리 다쿠시로가 있었다. 이러한 가족사는 그가 후일 일본의 근대사와 전후 체제를 깊이 성찰하는 배경이 되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우치다는 1968년 10월 대학 입학 자격 검정에 합격했다. 1969년 도쿄대학 입시가 중지된 해에 교토대학 법학부를 수험했으나 불합격했다. 준다이 예비학교를 거쳐 1970년 4월 도쿄대학 문과 삼류인문계에 입학했다. 이 시기는 일본 학생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때로 우치다도 살리츠카 투쟁 나리타 공항 건설 반대 투쟁에 참여하는 등 학생운동에 관여했다. 도쿄대 학생이 된 후 그는 학습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당시 시급이 500엔이었고 국립대학 등록금이 월 1000엔이었기 때문에 하루 2시간만 일하면 학비를 낼 수 있었다. 나머지 수입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빌린 아파트 임대료로 사용했다. 그가 일하던 학습학원은 대학생 70명이 운영했는데 그중 25%가 과격파 대학생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1960-70년대 일본 사회의 격동을 직접 체험하게 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두에 학생운동 이탈의 물결이 일어났다. 전날까지 아지연설을 하던 신좌익 학생들이 다음날 아침 사라졌다가 깨끗한 차림으로 캠퍼스로 돌아왔다. 우치다가 그들에게 학생운동 이탈의 진위를 물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도쿄대 졸업이라는 간판을 버릴 수 없어라고 답했다. 이러한 전향에 대해 우치다는 일정한 이해를 표했다. 그들은 인류기업이나 중앙관청으로 들어갔다. 반면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학생운동에 계속 매달리는 타입은 우치다가 당시부터 좋아하지 않았다. 우치다 자신도 1970년대 초두에 학생운동에서 손을 뗐다. 프랑스 문학과 레비나스와의 만남. 1975년 3월 우치다는 도쿄대학 문학부 불문과 프랑스 문학과를 졸업했다. 재학 중 취업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진 진로가 없었다. 1976년에는 4세 연상의 여배우와 결혼했다. 처의 부친장인은 히라노 사부로였다. 1977년 1월 우치다는 친구 히라카와 카츠미와 함께 번역회사 어번 트랜슬레이션을 설립했다.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 경험은 그에게 번역이라는 작업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게 했다. 1977년 4월 우치다는 도쿄도립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석사과정 프랑스 문학 전공에 입학했다. 입학 후에도 회사 경영을 계속했다. 석사 논문 주제는 모리스 블랑쇼였고 지도교수는 아다치 카즈히로였다. 1980년 3월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4월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이 시기에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한다. 블랑쇼와 영향관계에 있는 철학자로서 에마니엘 레비나스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우연히 손에 잡은 레비나스의 어려운 자유첫 텍스트 윤리와 정신을 읽고 우치다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 사람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다. 이것이 그의 평생 학문적 여정의 방향을 결정했다.
레비나스의 타자론, 윤리학은 우치다의 사상의 핵심이 되었다. 그는 박사과정을 단위 취득 후 퇴학했지만 레비나스 연구는 평생의 과제로 삼았다. 2. 합기도와의 만남 신체성의 발견. 운명의 1975년 12월. 우치다 자신은 인생의 전환점이 1975년 12월 말 어느 날이었다고 회고한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해 3월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날이 막막했다. 그 무렵 그는 합기도 지유가오카 도장에 입문했고 그날 다다 히로시 선생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 사람을 평생의 스승으로 삼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우치다는 이것이 자신의 원점이라고 말한다. 이 만남의 계기는 극적이었다. 어느 날 저녁 우치다는 지유가오카역 부근의 재즈 카페 맥에 맥주를 마시러 가기 위해 걷고 있었다. 개찰구 옆 헌책방을 지나 평소에는 어두웠던 유도장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낮에는 백수염의 노인이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유도를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도복을 입은 사람들이 무술 연습을 하고 있었다. 하카마 일본 전통 바지를 입은 사람이 있어서 유도가 아닌 것은 알 수 있었다. 대학에서 가라테부에 있었지만 선배를 때려서 퇴부당한 우치다는 이건 유도도 가라테도 아닌데 도대체 뭘까? 라는 호기심에 유도장 현관 유리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안에서 연습하던 청년이 우치다를 알아채고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어서 들어와서 보세요라며 우치다를 안으로 초대했다. 우치다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놀랐다. 보통 무도 도장은 견학자에게 이렇게 친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장 안으로 초대해주는 것도 좋은 편이고 조용히 엿보지 마. 바보야라고 화를 낼 수도 있다. 이건 뭐 하시는 건가요? 라고 우치다가 묻자 그 청년은 이것은 합기도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옆에 앉아 입문 안내를 손에 들고 합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우치다는 그 청년의 예의 바른 태도에 감동해서 설명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입문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합기도 지유가오카 도장은 다다 히로시 선생이 사범을 맡고 있는 도장이었다. 연습은 매일 있었다. 다다 선생은 주일 2회 오셨다. 다다 히로시는 오모토교 교주 보교주를 보좌하는 직책인 대구치 오니사부로의 증손 제자에 해당하는 합기도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우치다는 이때부터 50년 가까이 합기도 수련을 계속하여 현재 7단에 이르렀고 거합도 3단, 장도 3단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무도를 통한 사상의 체득. 합기도와의 만남은 우치다의 사상 형성에 결정적이었다. 그는 무도를 통해 신체성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서구 철학이 정신과 육체를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면 동양 무도는 심신이려, 즉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관점을 취한다. 우치다는 레비나스의 타자론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합기도를 수련했고 이 두 가지가 그의 내부에서 독특하게 결합되었다. 합기도는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추구한다. 상대의 힘을 거스르지 않고 그 힘을 이용한다는 합기도의 원리는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를 전체화하지 않고 그 타자성을 존중한다는 윤리학과 깊은 공명을 일으켰다. 우치다는 철학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저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지, 몸으로 아는 지혜라는 테마의 기초가 되었다. 3. 교육자로서의 활동과 주요 저서. 고베여 학원대학 시절. 우치다는 고베여 학원대학에서 오랜 기간 교편을 잡았다. 고베여 학원대학은 미션 계열의 여자대학으로 자유로운 학풍으로 알려져 있었다. 우치다는 여기서 프랑스 문학과 프랑스 사상을 가르쳤지만 그의 강의는 단순히 문학작품을 해석하거나 사상가의 이론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가르쳤다. 그의 강의는 가도바, 거리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는데 가도바의 미디어론, 가도바의 교육론, 가도바의 전쟁론 등이 그것이다. 가도바라는 단어의 선택은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거리, 일상, 생활 현장을 의미한다.
우치다는 상아탑에 갇힌 학문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작동하는 사유, 거리에서 통용되는 지혜를 추구했다. 그의 교육 철학은 학생들을 별인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배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별인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배우기 전과 배운 후에 같은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배운 것이 아니다. 진정한 학습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블로그와 저작권 방기. 우치다는 우치다 다츠루의 연구실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이 블로그는 그의 일상적 사유와 사회 비평을 담은 중요한 플랫폼이다. 흥미롭게도 우치다는 이 블로그에 공개한 자신의 텍스트에 대해 저작권 방기의 입장을 표명했다. 2009년 그는 글을 쓰는 목적이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각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 표절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것도 용인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태도는 매우 파격적이다. 일반적으로 저자들은 저작권을 엄격히 보호하려 하지만 우치다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그의 이러한 선택은 증여, 경제 기프트 이카노미에 대한 그의 사상과 관련이 있다. 우치다는 지식이 상품이 아니라 선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물은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환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지식도 마찬가지다. 한편 강연에 대해서는 사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료 강연은 일의 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첫 저서 주저하는 윤리학 2001은 바로 이 블로그의 텍스트를 출판사 후유샤에 우치우라 토오루가 발견하면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레비나스의 윤리학을 일상적 언어로 풀어낸 것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우치다는 레비나스의 타자를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구체적인 타인으로 설명했다. 타자를 자신의 이해 틀로 환원하지 않고 타자의 타자성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윤리라는 레비나스의 주장을 우치다는 일상의 에피소드를 통해 전달했다. 일본 변경론과 일본 문화론. 2009년 출간된 일본 변경론은 우치다의 대표작 중 하나이자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저작이다. 이 책은 2010년 신서대상을 수상했고 일본 사회에 일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했다. 우치다는 일본을 변경, 주변부, 변방으로 규정한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였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문명권의 변방에 위치했고 근대 이후에는 서구라는 새로운 중심의 주변부가 되었다. 그러나 우치다는 이것을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오히려 변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독특한 문화적 역동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항상 외부로부터 문명을 수용해왔다. 한자, 불교, 유교, 그리고 근대의 서구 문명까지.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일본화했다. 이러한 수용과 변용의 패턴이 일본 문화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우치다는 일본인들이 우리에게는 중심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고 본다. 이 책은 일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레비나스 연구의 집대성. 우치다의 학문적 출발점이자 평생의 과제는 에마뉘엘 레비나스 연구였다. 그는 레비나스와 사랑의 현상학, 레비나스의 시간론 등 레비나스에 관한 여러 전문적 저작을 출간했다. 이 책들은 일본에서 레비나스 철학을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연구로 평가받는다. 레비나스는 유대계 프랑스 철학자로 하이데거와 후설의 현상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독자적인 윤리학을 전개했다. 레비나스의 핵심 주장은 윤리가 존재론에 선행한다는 것이다. 서구 철학은 오랫동안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최우선시해왔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타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윤리적 관계가 더 근원적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타자의 얼굴을 마주할 때 그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이 책임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과된 것이다. 우치다는 이러한 레비나스의 사상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해석하는 작업에 평생을 바쳤다. 그의 레비나스 연구는 전문적이면서도 동시에 일반 독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쓰여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4. 가이푸칸과 실천적 사상가로서의 활동. 가이푸칸의 설립.
고베 여학원대학을 정년 퇴직한 후 우치다는 고베시에 가이푸칸이라는 무도와 철학을 위한 학숙을 설립했다. 가이푸는 논어의 남풍이 불면 백성의 마음을 풀어준다는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바람을 의미한다. 우치다는 이곳에서 합기도, 거합도, 장도를 가르치며 동시에 세미나와 강연을 통해 철학과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그는 현재 가이푸칸의 관장이자 다다주쿠 고난합기회의 사범이다. 가이푸칸은 단순한 무도 도장이 아니다. 그것은 우치다의 교육 철학과 공동체 이론이 구현된 공간이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극단화되고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 우치다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장이라는 전통적 공동체 형태를 제시한다. 도장에서는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의 관계가 명확하다. 그러나 그것은 권위주의적 위계가 아니라 상호 돌봄과 배움의 관계다. 선배는 후배를 돌보고 후배는 선배로부터 배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개인은 성장한다. 교육론과 사회비평. 우치다는 현대 일본 교육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해왔다. 그는 정치가 교육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2011년 오사카시 시장 특별고문에 취임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히라마츠 시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시장님께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은 교육행정에 관여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가 교육행정에 너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그는 오사카유 시내의 교육정책에 비판적이었다. 그는 학교 교육이 성과나 효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인 활동이다. 학생이 무엇을 배울지, 어떻게 성장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은 장기적이고 우회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현대의 교육개혁은 단기적 성과를 요구하고 모든 것을 수치화하려 한다. 이것이 교육을 망친다는 것이 우치다의 진단이다. 그는 또한 공립중학교의 무도 필수화에도 반대했다. 무도는 자발적으로 배우는 것이지 강제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치다는 부활동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독특한 입장을 취한다. 그는 부활동을 문화자본의 민주적 분배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부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운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다. 이것은 중요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 최근 블랙 부활동이나 교원의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가 부활동의 지역 이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치다는 부활동은 교육자의 일이며 교원을 증언함으로써 학교가 계속 담당해야 한다는 견해를 트위터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제기되었지만 우치다는 개별 반론에 답하지 않았다. 국가론과 정치적 입장. 우치다의 정치적 입장은 진보적이다. 그는 입헌민주당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국가론은 독특하다. 그는 국민국가는 의제이며 사적인 일다라고 말한다. 국민국가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현재로서는 그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허구를 어떻게 기분 좋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성숙한 시민의 태도라고 우치다는 주장한다. 그는 글로벌리즘에 대해 비판적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넘어 활동하면서 국민국가를 약화시킨다. 그들은 인건비가 싼 나라에 생산 거점을 두고 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세를 낸다. 그들에게 최대의 방해자는 국민국가다. 우치다는 아베 자민당도 노다 민주당도 글로벌리스트 정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비판한다. 그들이 목표하는 것은 국민국가의 해체라는 것이다. 우치다는 국민국가가 완벽한 체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해체하는 것보다는 개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2019년 신원호 발표를 앞두고 우치다는 트위터에서 신원호의 현 정권의 아첨하는 해석을 허용하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나는 이후 2번 다시 원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원호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트윗했다. 레이와라는 원호가 발표된 후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 원호가 아베 정권의 핵심 지지층인 일본 회의의 국수주의자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배려로 국풍에 집착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러한 발언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우치다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5. 주요 사상과 현대적 의의. 브리콜라주와 있는 것으로 만들기. 우치다가 자주 사용하는 개념 중 하나는 브리콜라주 BRICOLA주의다. 이것은 레비스트로스가 야생의 사고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기를 의미한다. 브리콜레르 BRICOLEUR, 브리콜라주를 하는 사람은 통신 판매로 주문하거나 편의점에서 사올 수 없다. 그들의 세계는 자원적으로 폐쇄된 세계다.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브리콜레르들은 도구의 범용성, 그것이 간직하고 있는 잠재 가능성에 강한 관심을 갖는다. 우치다는 30년간 브리콜라주를 계속 생각해왔다고 말한다. 배가 좌초했을 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라며 타인을 탓하는 언어를 늘어놓아도 사태는 개선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손에 있는 자재로 좌초한 배를 어떻게 움직일까 생각하는 편이 전향적이다. 브리콜라주란 이러한 체념의 한 양태이기도 하다. 이상적인 자원을 구할 수 없다면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 우치다가 제시하는 실천적 지혜다. 공생과 성수. 우치다의 사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혼자 살 수 없다에서 공생한다는 것이 인간의 디폴트다. 그리고 혼자 살 수 없는 정도의 높이가 그 인간의 성숙도와 상관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역설적이다. 현대 사회는 자립을 강조한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어른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우치다는 정반대로 생각한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성숙한 시민은 그 정의상 타자와 공생하는 능력이 높고 자신의 자산을 독점하지 않으며 널리 공용에 제공하는 인간이다. 그것은 자신도 돈을 많이 쓰지 않고 남에게도 쓰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우치다는 자본주의 사회가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소유하면서도 만족하는 것이다. 이는 에릭 와이너가 행복의 지리학에서 제시한 수렵체진민의 최초의 풍요사회 개념과도 통한다. 학습론 별인이 되는 것. 우치다의 학습론은 독특하다. 그는 배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별인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삼국시대 오나라에 여몽이라는 장군이 있었다. 용맹한 무인이었으나 학문이 없었다. 죽은 손권이 장군에게 학문이 있으면이라고 한탄하자 여몽은 발분하여 학문에 힘썼다. 얼마 후 동료 노숙이 오랜만에 여몽을 만나보니 그 학문의 깊이, 견식의 넓이는 옛날의 그와는 별인이었다. 노숙이 그대는 옛날 오하의 아몽이라 불리던 사람 같지 않다고 경탄하자 여몽은 선비는 헤어져 사흘이면 다시 괄목해서 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치다가 어렸을 때는 때때로 이 이야기를 하는 연장자가 있었지만 어느 시기부터 없어졌다고 한다. 단순히 한적의 지식을 중시하는 풍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별인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현대 교육은 학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나 진정한 배움은 측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배우기 전에 나는 배운 후에 나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치다 자신은 무도나 능악 등 여러 예능을 배워왔다.